소나기가 작은 북을 두드리듯 연잎을 밟고 지나가면 매미는 미루나무 가지에 앉아 연주를 한다. 아까부터 장독대 곁 꽃밭에서 봉숭아 씨가 또록또록 여문다. 안녕하세요. 햇빛이 내리쬐이는 여름 한낮의 풍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아름다운 시이죠.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뚝 끊긴 그 적막한 오후에 지나가는 소나기와 매미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봉숭아 씨가 또록또록 여물고 있다. 이 표현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나요? 아마 지금쯤이면 들판의 곡식들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소리 없이 익어가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8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탈리아 리듬의 경쾌한 음악으로 첫 곡 띄워드릴게요. 몰리 앤도 카페입니다. 인디안 하프로 들으신 음악, 아까 오늘 왜 그 봉숭아 꽃이 씨앗이 또록또록 자란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음악도 그렇게 첫 곡이 좀 또롱또롱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소식 전하면서 이 방송 진행될 건데요. 귀 좀 빌려주시죠. 8월 17일이 혹시 여러분 무슨 날일까? 라고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가 방송을 시작한 지 200회가 되는 날입니다. 8월 17일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200회면 만 4년 동안 이 방송을 진행해 온 겁니다. 마치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긴 여행을 해왔고 돌아보니 4년이라는 시간에 길이 놓여진, 그렇게 한순간이 아주 멋지게 지나간 아득한 시간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8월 17일 다가오는 200회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문자 사연으로 좀 풍성하게 꾸며볼까 해요. 그동안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에 감동하셨는지, 또 어떤 점에 공감하셨는지,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다면, 또 특별히 어떤 내용이 가슴에 남았다면 문자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 돌아보면서 200회를 추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특집처럼 꾸며볼까 하거든요.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 그날만큼은 시청자가 함께 꾸며가는 방송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200회를 축하하는 축하 메시지도 상관없고요. 샵 125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정목스님 4글자 반드시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사연 한 줄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정목스님 목소리 좋아요, 정목스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 이런 문자 메시지보다는 정말 200회 동안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그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 스태프들도 직접 들어보고 싶거든요. 풍성한 그런 내용을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200회 특집 때 쭉 여러분의 사연들을 마치 축원 올리듯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가 자라면서 줄기가 합쳐진 채로 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열리목이라고 하는데 그 열리목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뭐 하기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열리목이다, 열리지다 이런 것들을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면 볼 수 있고 역사가 느껴지는 지역에 가면 이런 나무를 볼 수는 있는데요. 열리목과 비슷한 것이 열리지이죠. 근데 열리지는 나무 기둥은 그대로 하나에서 자라는데 가지가 여러 개로 뻗어나가면서 또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열리지는 쉽게 볼 수가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열리목은 그렇게 흔한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1그루의 소나무가 합쳐져서 자라나는 아주 희귀한 열리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 그 나무 내가 거기서 사진을 찍었지 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울산의 가지산 성남사 입구 숲에서 발견된 나무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그 한 개의 솔방울에서 싹이 난 11그루의 어린 묘목이 이 땅에서부터 서로 줄기를 이렇게 감으면서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열리목을 좀 떠올리시려면은 약간의 그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서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서로 줄기를 감고 이렇게 자라나다가 한 2m 정도 높이, 그러니까 뭐 사람보다 훨씬 큰 거죠. 2m 높이쯤에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무려 11그루가 합쳐진 열리목은 소나무 중에서 이것을 뱀송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종입니다. 뱀송. 그러니까 이 뱀송은 줄기가 그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휘감아가면서 자라나는 이제 그런 그 품종이거든요. 이런 희귀한 열리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참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저도 여러분도 다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대략 한 150년에서 200년쯤 되었다고 하니까 거의 한 200년의 세월 동안을 서로 이렇게 합쳐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그게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존재를 자기 몸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그래야지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불가에서는 수행 중에서 인욕바라밀, 그 인욕 수행을 보살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그루의 나무가 한 몸처럼 자라나려면 얼마나 그 대보살의 인욕이 필요했을까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일단 첫째는 보시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내 것을 먼저 내어주어야 다른 것의 생명과 결합될 수 있거든요. 우선은 나의 영역과 내 몸에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생명이 나에게 와서 접촉하고자 할 때 그 접촉 부위에 나의 살 껍질을 벗겨내 줘야 합니다. 그러한 살 껍질을 벗겨내면서 몸과 몸이 와서 부딪히며 곁을 닿고 그것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 세포를 벗겨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생살의 살껍데기를 벗겨내면서 다른 생명이 와서 접촉할 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플까라고 하는 상상도 사실 가능한 거죠. 엄청난
그 인내심과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열리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를 제 몸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자기 살을 깎아내고 그리고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 상처난 부분이 각각의 생장점으로 합쳐지면서 길고 긴 인고의 시간 속에서 서로가 한 덩어리가 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죠. 한 그루의 소나무 안에 우주 법계의 진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사실 제 말이 거창해서가 아니라 제 말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인내심과 어마어마한 대보살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열리목이라고 하는 그 한 그루의 나무는 결코 탄생할 수 없다.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본래가 한 덩어리 한 조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보는 바가 다르고 다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달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결되어졌을 때 그 뿌리 안에서는 본래 그 뿌리에서 만나지는 모든 생명체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고 행복을 원하는 것. 그래서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생명에게 행복을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뿌리 안에 집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열리목을 떠올리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자면 말이죠. 아주 사소한 차이점 하나만 가지고도 참지 못하고 울그락불그락하는 인간 세상 만 가지 일 속에서 열리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부처님의 설법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한 그루의 나무가지가 나무 그 둥치가 보여주는 무언의 설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도처의 모든 생명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법을 설하고 있으니 눈 뜨고 보면 되고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된다. 옛 선사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성남사 근처의 숲에서 발견되었다는 이 열리목, 저도 언젠가 한번 가서 친견하고 싶습니다. 성남사가 어떤 절입니까? 우리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 선방으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눈 푸르게 허리 고추 세워서 정진 수행하시는 도량.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한거 결제를 하시면서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들의 정진력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 근처 인근 지역에 11그루나 되는 나무가 한 덩어리로 자라나고 있는 열리목이 마치 성남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겠구나. 성남사에 계시는 스님들뿐이 아니라 전국 각처의 선방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정진하시는 우리 납자 수행자 스님들께 고개 숙여 경배 드리면서 그 열리목 한 그루가 수행자들이 계시는 그 주변 인근 터전을 지켜주고 있다 생각하니 그지없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 오늘 열리목 나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다 보니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고 살아가고 있나 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또 11그루의 나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11명 관세음 보살이 떠오르는 거예요. 11가지 얼굴 모습으로 중생을 살피시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과 같이 그 열리목 한 그루가 이 땅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우리 또한 못 견딜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장미와 잔디 보내드립니다. Lytt nå, så skal jeg fortelle en kort liten fabel
Og liker du ikke historien, så skyld bare ikke på meg. Det hendte seg en gang i tiden, eller kanskje i fjor eller nå. Det lå slik en pen liten hage, et sted under himmelens blå. I hagen der stod det en rose, midt på en tett bevokst plen. Og rosen den strålte mangfoldig, selv om den bare var en. Den hadde så glødende farger at alle som kom hagen nær, de stoppet og sa til hverandre: se rosen, så vakker den er. La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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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Da gikk det et sus gjennom gresset, et sus med en tone av tråd. De bryr seg jo bare om rosen, der ingen som snakker om oss. Og grønn av misunnelse sto de 10 000 irrgrønne strå. Vi vil ikke lenger bli trådt på, vi vil ikke mer la oss slå. Nå gjelder det at vi står sammen og hevder vår rett rot ved rot. Vi vokser oss store og sterke, nå kreves det samvekst og mot. Og gresset det vokste og vokste, så tett og så høyt og så fort, at rosen forsvant i det grønne, og snart var den helt visnet bort. La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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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Nå ser de på oss jublet gresset, for nå er vi endelig fri. Men alle som gikk forbi hagen, de gikk ganske enkelt forbi. For alt har vært stråslet og strevet, de fikk ingen roser på. De vokste hverandre fordervet, og hagen lå stille og grå. La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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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독일의 그 역사학자인 장 폴 리히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음악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한 줄기의 달빛이다. 이 표현 굉장히 절묘하죠. 그래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것처럼 그 한 곡의 아름다운 음악은 듣고 난 뒤에도 우리 마음에 따뜻하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죠. 마치 은은하게 길을 밝혀주는 달빛처럼, 그리고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친구처럼, 그게 한 곡의 노래이고 음악이 아닐까요? 장미와 잔디 보내드렸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 시간 변경된 이후에 이제 그 시간대에 대한 것이 다 머릿속에 입력이 좀 되셨는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오후 2시에 본방송이 나갑니다. 금요일 새벽 2시에 잠 안 오시는 분들, BTN 나무 아래 앉아서를 틀어놓으시면 여러분의 잠자리에 불을 밝혀드릴 겁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여유 있게 주말을 즐기실 수 있고요. 일요일에는 밤 11시, 특별한 프로그램 별로 볼 게 없네 싶을 때 BTN으로 채널 돌려주신다면 나무 아래 앉아서가 여러분 곁에 늦은 밤 시간을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신심이 한 번씩 일어날 때 ARS 한 번씩 눌러서 기도비를 대신한다 생각하면서 참여해 주신다면 더 이상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한 편의 시로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 오늘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박제가 선생의 시를 한 편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 시라고 하는 글을 한 편씩 읽을 때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현재로도 왔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시 한 편을 감상할 수 있는 그 묘미가 있는 것도 또 시의 즐거움이죠. 박제가 선생은 정조 때 중국 청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선진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던 실학자이죠. 그러니까 유학을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이 박제가 선생의 그런 주장은 상당히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너 혼자 잘났냐? 너만 학자냐? 네가 뭐냐? 뭐 이런 얼토당토 안 되는 그 시샘의 말들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그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나 뛰어난 한 학자의 식견과 또 그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때문에 어쩌면 그가 남겨놓은 글 한 편 한 편 또 그가 보았던 책 한 권 한 권의 안목들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고 모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박제가 선생에게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근데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인데요. 이게 서자 출신인 그 박제가 선생은 어려서부터 글과 문장력이 뛰어났지만 이게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정말 많은 서름을 받고 또 차별을 겪으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학문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도와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박제가 선생의 어머니입니다. 삭반의지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해 주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훗날에 박제가 선생은 풍수정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시이고 어머니에게 헌사되어진 헌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만나볼까 해서 박제가 선생의 어머님을 그리다라는 시 한 편 가지고 와봤습니다. 귀담아 들어보실래요? 그릇을 씻다가 어머님을 떠올린다. 하루 두 끼도 제대로 잊지 못할 양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던 일이 생각나니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겠는가. 횃대를 어루만지며 어머님을 생각한다. 못 쓰게 된 솜으로 항상 추위와 바람 막을 옷을 지어주시던 것을 떠올리니 다른 사람도 나와 같지 않겠는가. 등불을 걸다가 어머님을 그린다. 닭이 울 때까지 잠 못 이루며 무릎 굽혀 삭바느질하던 모습이 생각나니 다른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겠는가. 상자를 열다 어머님의 편지를 보고 자식이 먼 데 나가 논이는 데 대한 마음을 펴시고 이별의 괴로움을 쓴 대목을 읽으니 넋이 녹고 뼈가 저며 불현듯 몰랐으면 싶어지기까지 한다. 손을 꼽아 내 나이와 어머님의 연세를 헤아려 보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은 이제 겨우 48. 나는 24심을 알았을 때 머뭇거리며 구슬피 소리 놓아
깊게 울면서 눈물을 비 오듯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박재가 선생의 절절한 이 사모곡이 시공간을 넘어서 아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죠. 이 박재가 선생은 어려서부터 붓을 이렇게 입에 물고 다닐 만큼 글 쓰는 거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의 나이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게 되니까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자면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고, 더구나 박재가 선생은 서자 출신이니 뭐 학문의 길뿐만 아니라 벼슬길이라는 건 나아갈 수도 없었던 거죠. 아무리 능력과 재능이 탁월하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신분제도 그런 사회 속에서 삶이 넉넉하거나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자식이 계속 학문을 이어가기를 바랬던 박재가 선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다른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가 선생을 떠올리거나 그를 그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땐 늘 삭바느질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어머니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고는 박재가 선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머니를 향한 박재가 선생의 그리움이 오죽했겠습니까? 시대를 떠나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그중에 어머니의 마음은 뭐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자주 건네주는 마음, 그것이 효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늘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지요. 오늘 박재가 선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손을 꼽아 자신의 나이를 헤아려 보고 어머님의 연세를 헤아려 보니 그때 당시 어머니가 48살이었고 자기가 24살이었다. 그러니까 24살에 이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 자기도 어렸고 어머니도 인생을 뭘 알았겠나. 그런데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 뒷바라지하신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니 하염없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가눌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눈물을 비 오듯이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아들의 말이 모든 사람 저에게까지 가슴에 절절하게 전해오는데, 요즘은 뭐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고마워요 뭐 이런 말 문자로 보내는 것조차도 잘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멀리 떠나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까지는 아니라 해도 문자 한마디라도 자상하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곤 있는지, 오히려 귀찮아하고 왜 이런 걸 자꾸 보내서 내 시간을 빼앗아 먹나 갉아먹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박재가 시인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시를 읽고 듣다 보니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특히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여름 더위에 괜찮으신지, 잘 지내시는지, 잡수는 거는 괜찮게 드시고 계시는지 이렇게 안부 한번 하는 것, 그것이 또 사모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우리 가슴에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마음도 자꾸 사라져가는 때에 박재가 선생의 한 편의 시가 제게도 정말 빗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가슴을 적셔오네요. 오늘 시의 기도 조선시대 실학자 박재가 선생의 어머니를 그리다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지금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잠시 휴식할 때 넋놓고 계시지 말고 손가락을 움직여서 각자의 핸드폰에 아버지나 어머니께 문자 한번 넣어서 살아계시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또는 뭐 드실 게 좀 있는지요, 더위에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라고 한마디 안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서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님 계시지 않는다면 내 곁에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형제 자매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난데없는 안부 문자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이 더위에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보내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표현하고 말할 수 있죠. 2967번님이 고귀한 마음을 읽는 법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수인 공부에 지쳐서 잠시 스님의 포근한 목소리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재수가 아니라 삼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삼수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꼭 성취하시기 바랄게요. 7164번님은 스님을 우리 딸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서 지난해 단 둘이 홍콩 여행을 갔고 거기에서 스님 방송을 들려주며 나무 아래에 펜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대만으로 갔었는데요.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며
스님의 불교 명상 음악을 들려주었고 아침에는 동요 모음집 스님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엄마를 참으로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보며 이 세상 부러운 게 없는 행복을 느껴보았답니다. 스님은 이런 딸 없으시죠? 라고 하셨는데 그 딸이 제 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제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 제 딸 아닌가요? 전 그리 생각하고 사는데 이 착각인가요? 3068번님, 제작진 여러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7745번님은 지난 부산의 교보문고 롯데교보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만나고 난 뒤에 방송을 보았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라고 하셨고요. 7806번님, 평소에는 일하러 가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기다렸다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 교보문고에 오신다는 방송 듣고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스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강의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기며 들었답니다. 끝나고 사인회를 하고 나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스님과 같이 사진도 한 컷 찍었지요 라고 하셨어요. 사진 찍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었군요. 3873번님, 스님 목소리에 힘들었던 산전수전 공중전에도 흔들림이 없이 지탱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불자예요. 이 방송 없었다면 나 어찌 살았을까 싶어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없는 찬탄 공덕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17일이 나무 아래 앉아서 200회 되는 날입니다. 200번째를 맞이하는 날을 여러분이 축하도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문자로 200회 특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느낀 소감, 무엇을 공감하셨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200회 특집에 대한 특집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샵 1252번으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앞에는 정목 스님 4글자 꼭 넣어서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해드렸던 분 중에 우리 제작진이 알아서 몇 분 추첨해서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황제황칠에서 드리는 꽃송이 버섯 천연 화장품 마음심, 명상의 모든 것 유나몰에서 드리는 법구경 CD와 만다라 그림 엽서 세트를 기념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가슴앓이입니다. 밤매들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있은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큰 두 눈에 하나 가득 눈물 고이면 세상 모든 슬픔이
가슴에 와닿고 내가 웃는 그 모습에 세상 기쁨 담길 때 내 가슴에 환한 빛이 따뜻하게 비쳤는데 안녕하며 돌아서 뛰어가는 내 뒷모습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야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야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야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야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야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야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야 흩어진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야 이 아픈 가슴을 정말 어쩌란 말이냐 이 고마운 마음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어느 한 주도 감사하지 않은 주 없었고 고맙지 않은 주 없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는요 시원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곳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9월 말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라는 제목으로 간다라 미술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번 들려보시면서 멋진 8월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물러가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